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됐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부터 보시죠.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은 강무죄. 대통령 이 선고를 앞두고 한참 전부터 사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런 관심 많이 모아졌는데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었고요. 1심 법원이 결국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법원에서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 재판부에서는 12상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국가 긴급권의 행사로서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범위에 속하는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별 표지로 군이 국회에 들어갔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비상계엄의 선포라면 있을 수 없는 행정사법권의 본질적인 침해 행위로서 군이 국회를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국회를 봉쇄했고 체포조 지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행됐다.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행위, 그러니까 최소한 서울과 수도권의 안녕과 평화를 위협할 정도의 폭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할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권한을 오남용해서 대통령의 지위로서 행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의 권한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 행위로서 행사를 했고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끌었다는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이 돼서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그 피해 자체가 상당히 막대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경제적 위험 그리고 자신의 지시를 받는 군경들이 부당한 지시에 응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했고 많은 사회적 대립을 양산시켰다라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다 반성을 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설시를 했는데 다만 2023년 10월부터 내란을 1년 넘게 계획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적인 내란의 모의가 결심이 섰다라는 부분은 2024년 12월 1일이라고 적시를 했고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 또 초범이고 고령이다. 이런 양형 사유들을 유리하게 평가를 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실상 공동정범으로서 함께 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만 징역 30년형이 1심에서는 최종적으로 선고가 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현실적인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목표를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게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주도적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이 됐습니다. 정말 이 선고 결과도 선고 결과대로 주목을 받지만 이렇게 최근 들어 이 생중계를 허가함으로써 법원의 선고 공판들이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피고인들의 표정에도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표정 어땠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의 수영번호 3617 명찰을 달고 들어왔습니다. 네. 처음엔 다소 좀 여유롭게 지지자들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선고가 시작되자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사가 얘기를 할 때는 마른 침을 삼키고 하늘을 쳐다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또한 목이 타는 듯 헛기침을 하면서 입술 안쪽을 잘근잘근 씹는 긴장한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폭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 대목에서는 잠시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기징역이 선고될 때는 고개를 연신 좌우로 흔들기도 했고요. 이후에는 정면을 바라보면서 표정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방청석에서는 허하는 소리와 함께 헛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죠.
자, 선고를 마친 후에는 윤 전 대통령은 김홍일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음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지지대를 향해서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웃음을 거두고 다시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뭐 웃음도 지었지만 이게 뭐 과연 판결이 마음에 든다는 웃음이었을까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바로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되는 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를 해야 될지 회의가 듭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과도 상의를 드리고 변호인들끼리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소를 할지 말지 뭐 결정을 안 했다고는 하지만 뭐 저렇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항소를 안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특검은 또 어떻게 할까요, 김민호 변호사님? 사실 이 사건 1심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물론이고 특검 역시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통해서 내란죄 성립 여부부터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오일이나 법리오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검 측도 애초에 이제 구형량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유리하게 본 일부 양형 사유들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무죄마저 선고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판결에 대해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각계각층 목소리 나왔겠죠. 들어보고 가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랍니다. 이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경의 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내란 세력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들어보셨지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국민의힘 측 입장이긴 합니다. 지금 막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짧은 입장 낸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입장 발표하냐도 지금 관심 모이고 있죠. 김현주 평론가님. 네, 제가 방금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입장 발표한 걸로 봐서는 그것으로 대신하겠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한 정당에서 배출할 수 있는 최고위직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입니다.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당 대표는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그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인데 그동안의 입장을 보자면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내지는 어제 또 한 종편에 출연해서는 절연보다는 전환이다라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이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방금 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반드시 절연해야 하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고 대안과 미래 소속 국회의원들 역시도 절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책임 있는 일성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1심 재판에서 결국 인정됐다는 소식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